여러분, 보청기를 착용했는데도 소리가 시끄럽기만 하고 말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를 포기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문제로 보청기를 끼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 40%는 보청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포기한 적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죠. 오늘 제가 이야기할 분은 87세의 박순덕 어르신입니다.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보청기를 착용하면 소리가 너무 웅궁거려서 아예 듣기 힘들다고 하셨죠. 사실 그 어르신은 보청기를 3번이나 교체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손자가 전화로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해서 그냥 은긍하며 전화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후에 딸에게서 할머니 사랑해요 라는 말이었단 걸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박순덕 어르신은 어떻게 변하셨을까요? 불과 6개월 만에 보청기 없이도 손자와 30분씩 전화통화를 즐기고 계세요. 어르신의 손자가 할머니 목소리가 젊어졌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변화가 일어났죠. 더 놀라운 건 보청기를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 연구와 치료법 덕분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보청기 없이도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졌는지. 이 어르신의 이야기는 보청기가 만능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보청기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귀에 더 부담을 주고 잔존 청력마저 손상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특별한 귀 마사지와 청력 재활 프로그램은 보청기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청력을 회복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제 경험과 연구를 통해 보청기를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순덕 어르신과의 첫 만남은 1년 2개월 전이었어요. 그날도 비가 오던 날이었죠. 딸의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로 들어오신 어르신의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 당시 어르신은 심각한 청력 문제를 겪고 있었고 그 상태는 시간이 지나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어요. 딸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청기를 3년 동안 끼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짜증을 많이 내세요. 그 말을 듣고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시면서 아이 창피해. 어쩌냐? 고 말씀하셨죠. 어르신께 직접 상황을 여쭈어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보청기를 끼면 모든 소리가 다 커져서 시끄럽기만 하고 에어컨 소리, 자동차 소리, 심지어 냉장고 소리까지도 크게 들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소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웅웅거리기만 하고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으니까요. 박순덕 어르신은 그때 정말 마음 아프게 말씀하셨어요. 손자가 전화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못 알아들어서 그냥 은긍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나중에 딸에게 들으니까 손자가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1등을 했다고 자랑하려고 전화한 거였어요. 얼마나 서운했는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6개월 후 박순덕 어르신은 보청기 없이도 손자와 30분 이상 전화통화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멋진 변화 아닙니까? 게다가 손자는 할머니 목소리가 점점 더 젊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희망을 느끼지 않으세요? 이제 박순덕 어르신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사실 그녀가 겪고 있던 고통은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제였습니다. 보청기는 소리를 크게 해주는 도구일 뿐 그 자체로 청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지 못해요. 이게 바로 보청기의 한계점인데요. 어르신도 결국 보청기를 여러 번 교체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셨던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크게 만들어주지만 귀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 예를 들어 혈액순환이 안 좋거나 청신경이 약해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 보청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력 문제를 숨기기만 할 뿐이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청기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박순덕 어르신과 같은 경우 보청기만 계속 사용했으면 결국 청력 회복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다른 접근 방법을 제안했어요. 보청기 대신 귀 자체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죠. 그런 과정이 바로 귀 마사지와 청력 재활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 방법을 30년 동안 연구하고 개발해 왔어요. 처음에는 저도 조금 의구심이 있었어요. 87세라는 나이에 과연 청력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박순덕 어르신은 3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6개월 정도는 괜찮다며 결심을 굳히셨어요. 결국 그 결단이 큰 변화를 일으킨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청력 회복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필요하죠. 1개월째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2개월이 지나면서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처음으로 느낀 변화는 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이 작은 변화가 어르신에게는 큰 희망을 주었죠. 3개월이 지나면서 그 변화는 더 확실해졌고 6개월 후에는 보청기 없이도 손자와 통화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청기가 중요한 도구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청기를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오히려 청력 기능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점을 이해하고 본인의 귀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한 귀 마사지와 청력 회복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로,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마사지나 운동이 아니라 귀 안쪽에 있는 생리학적 기능을 점진적으로 회복시키는 과학적인 접근법입니다. 이를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귀의 세밀한 근육들을 깨우며 청신경의 민감도를 회복시키는 방법이죠. 박순덕 어르신처럼 보청기를 끼고도 잘 들리지 않거나 보청기 없이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분들에게 이 방법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상당한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100% 효과가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보청기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서 청력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속에서도 회복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방법을 통해 수많은 환자분들의 청력을 회복시켰듯이 여러분도 노력과 인내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박순덕 어르신이 시도했던 청력 회복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보청기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청력의 기본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청신경을 자극하고
귀 안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개발한 방법은 바로 귀 마사지와 청력 재활 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보청기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인데요. 전통적인 일본 동경대학에서 배운 귀 마사지법과 최신 미국에서 발표된 청력 재활 이론을 결합한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청력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귀 마사지를 통해 귀 안쪽의 미세한 혈관들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이 과정은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돕고 동시에 청신경을 자극하여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중요한 건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귀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고 노폐물이 제거되어 청력 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이 마사지 방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귀 뒤쪽 마사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엄지와 검지로 귀 뒤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찾아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 부분은 귀 안쪽으로 가는 혈액을 촉진시켜주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두 번째는 귀 주변 전체를 마사지하는 거예요.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귀 주변을 둥글게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너무 세게 누르지 않는 거예요. 적당한 압력으로 따뜻한 느낌이 날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귓볼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귓볼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부드럽게 비비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귓볼에는 혈액순환에 중요한 혈자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이렇게 귀 마사지를 한 뒤에는 꼭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또한 마사지 후에는 차가운 바람에 귀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죠. 이 마사지 방법은 하루에 3번 한 번에 5분씩 하는 것이 적당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점심 후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주면 좋습니다. 조금 더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따뜻한 수건을 사용해 찜질을 하는 방법도 좋아요. 40도 정도의 물에 수건을 적셔서 3분간 귀에 올려놓고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촉진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귀 마사지만으로도 청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그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그렇다면 청력 회복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청력 재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귀의 근육들을 자극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귀에는 작은 근육들이 있어 이 근육들이 소리의 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이 약해지거나 굳어져서 소리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청기를 끼고도 소리가 너무 크거나 작게 들리게 되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 벌리기 운동이에요.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렸다가 천천히 닫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때 턱관절이 움직이면서 중이 근육들도 자극받게 됩니다. 10번씩 3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두 번째 운동은 턱 움직이기 운동입니다. 턱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을 해주세요. 오른쪽으로 10번, 왼쪽으로 10번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세 번째 운동은 하품 동작 운동이에요. 하품하는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 동작은 중이 근육을 자극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 번 정도 하면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삼키기 운동입니다. 침을 의식적으로 꿀꺽 삼키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이때 귀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이 근육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운동들은 모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며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루에 3번씩 각 운동을 10분씩 해보세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 2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청력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이런 운동과 마사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조금씩 시도해보세요. 매일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제 박순덕 어르신이 보청기 없이도 손자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된 비결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결은 단순히 마사지만이 아니라 꾸준한 훈련과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진 변화였습니다. 보청기만 믿고 있는 한 청력 회복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귀 기능을 회복하고 스스로의 청력을 되살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단계는 보청기 의존도를 줄여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보청기를 빼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청기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필요한 것은 단계별로 보청기 사용을 줄여가는 훈련입니다. 마치 마라톤을 준비하는 것처럼 조금씩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죠. 박순덕 어르신이 처음 시작할 때는 보청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 들을 거예요 라고 말하셨죠. 그런데 그분은 3개월 만에 보청기 없이도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손자와의 전화통화도 가능해졌고 그 이후 보청기를 하루에 8시간 착용하던 것을 2시간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그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도 청력 회복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도전할 차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보청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필요한 순간에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청력 기능을 자연스럽게 회복하고 보청기를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 집에서 보청기 빼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집 안에서 보청기를 잠시 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만 시작해 보세요. 가족과 간단한 대화를 할 때 보청기를 빼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하도록 요청하세요.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보청기 없이도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보청기를 빼고 난 후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말하지 않고 천천히 말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단계, TV 시청 시 보청기 빼기. TV를 볼 때 보청기를 빼고 볼륨을 점차 낮추면서 시청하는 방법도 좋은 훈련이 됩니다. 처음에는 볼륨을 조금 높여도 괜찮지만 점차 볼륨을 낮추면서 TV 소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막이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소리와 의미를 연결하는 훈련을 해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단계, 전화통화 연습. 전화통화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시각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소리만으로 대화해야 하는 환경이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집 안에서 가족과 전화통화를 해보세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전화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거리가 멀어져도 통화가 가능해지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 시에는 상대방에게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할머니가 귀가 안 좋으셔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 이해하고 천천히 말해 줄 거예요. 네 번째 단계, 외출 시 보청기 사용 시간 줄이기. 마지막으로 외출 시 보청기 사용 시간을 점차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조용한 곳에서 시작해서 점차 시끄러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도서관이나 카페와 같은 조용한 곳에서 보청기 없이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 다음에는 더 시끄러운 환경인 식당이나 시장버스 등으로 점차 도전해보세요. 중요한 점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거나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언제든지 보청기를 다시 착용하세요. 목표는 보청기를 완전히 벗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갖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의 적용, 여러분이 보청기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순간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청기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과도하게 의존하면 귀 자체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청력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보청기 의존도를 점차 줄여가는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박순덕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조금씩 보청기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작은 성취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보청기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청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전해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청력 회복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작은 변화들을 이루어 가다 보면 여러분도 보청기 없이도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 방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경험하고 성공한 방법입니다. 박순덕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보청기 없이도 가족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그 순간을 위해 첫걸음을 내디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침에 세수하실 때 따뜻한 수건으로 귀 뒤쪽을 3분간 찜질하는 것,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귀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명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명 완화 기법을 소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